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각 numPy 배열은 동일한 유형의 요소 그리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numPy는 배열을 생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많은 수의 데이터 유형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numpy는 배열을 만들 때 데이터 유형을 추측하려고는 하지만 배열을 생성하는 함수는 대개 데이터 유형을 명시적으로 지정해서 선택적 인수도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이 바로 지금 그 예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즉, 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임포트를 해야겠죠. import numpy as np 이렇게 해준 다음에 x라는 변수에는 np.array array를 만들어 주는데 이 안에 값을 1, 2 이렇게 정수로 넣어주게 되면요. x가 갖고 있는 그 값들의 데이터 타입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면 dtype라고 써주면 됩니다. 잘못 썼네요. dtype, type이죠. 자, 그러면은 인티저 32바이트가 딱 나오고요. 그리고 만약에 실수를 주게 되면은 우리가 x를 이번에는 np.array 다시 오버라이트를 해볼까요? 여기다가 1.0 똑같은 그 뉴메릭 밸류지만 이렇게 다른 식으로 2.0 해가지고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 값을 한번 print x.d 타입으로 한번 출력을 해봅시다. 자, float 64비트짜리 실수라고 이렇게 설명이 나오네요. 이렇게 자신이 스스로 추측을 합니다. 그죠? 1과 2일 때는 정수일 때는 정수, 실수일 때는 실수로. 그렇지만 원한다면 우리가 직접 데이터 타입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x equal np.array 괄호 열고 1, 2 정수로 줬어요. 그런데 콤마 하고서 d 타입을 float float 64 이렇게 np를 먼저 써줘야 죄송합니다. np에서 제공되는 float 64라는 타입으로 만들어라 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print x.d 타입을 한번 쳐볼까요? float 64로 나오죠. 즉 print x를 쳐도 똑같이 실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numpy 배열에 적용되는 연산, 매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기본 수학 함수는요, 배열에서 요소 단위로 작동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연산자 오버로드나 numpy 모듈 함수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이 뭔지를 차근차근 한번 예제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열을 한번 또 만들어 봅시다. x라는 변수에다가 nparray 그리고 2차원 어레이를 만들게요. 1, 2 3,4 그리고 아까 했던 식으로 데이터 타입도 한번 줘볼까요?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만 배웠으니까 한번 연습 삼아서 np.float 64 해가지고 64비트 실수로 만들어주고요. y도 똑같이 같은 크기로 np.array 괄호 열고 그 대신 값은 좀 다른 걸 넣어봅시다. 5,6 7,8 데이터 타입은 똑같이 np.64 그리고 그 내용을 한번 출력을 먼저 해보고 시작하는 게 좋겠죠. x와 y를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썼네요. 자, 1, 2, 3, 4 그리고 5, 6, 7, 8의 어레이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연산을 한번 해볼게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번엔 프린트를 하는데 x 더하기 y를 프린트 한번 해볼게요. 어떤 값이 나올까요? x하고 y를 더하면 엘리멘트 연산이 돼서 6하고 8, 10하고 12 즉 1과 5를 더하고 2와 6 그리고 3과 7, 4와 8을 더한 거죠. 해당 요소들끼리 덧셈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실 이와 같은 거는 모듈 함수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즉 print x np add라는 게 있습니다.
np.add라는 덧셈 하는 그런 모듈이겠죠. 여기다가 x, y를 하면 x와 y를 더해준 값이 나오는데 결과값은 당연히 똑같겠죠.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쓸 수 있다는 걸 설명드리는 거고요. 이번엔 뺄셈을 해볼까요? print x-y 그리고 똑같이 또 나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print 이번에는 np.subtract sub tract x, y 두 개가 똑같은 결과가 나올 텐데 맞네요. 마이너스 4씩 차이 나기 때문에 똑같이 나오고요. 자, 이제 곱셈을 해볼까요? 프린트 x 곱하기 y를 했을 때 어떻게 나올까요? 이런 값이 나옵니다. 5, 12, 21, 32. 무슨 말이냐면 그 1 곱하기 5가 된 거고요. 2 곱하기 6이 된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엘리멘트들끼리 곱셈이 일어납니다. 그 결과는 이런 식으로도 똑같이 얻어낼 수 있어요. 역시 모듈로 그 np.multiply라는 그 메소드를 쓰면 되는데요. x, y 하면은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죠? 그냥 우리가 곱셈 기호를 쓴 거랑 똑같고요. 자, 줄 하나 더 새로 만들어서 할까요? 자, 이번엔 나눗셈을 해볼까요? 프린트 x 나누기 y. 자, 이런 결과가 나오고요. 역시 엘리멘트 와이즈 그 나눗셈이 됐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나눗셈은 그 np.divide, divide 라는 그 모듈 네임으로 제공이 되니까 x에서 y를 나눠줘라. 결과값은 똑같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곱승, 그 제곱근도 구할 수 있습니다. 스퀘어 루트, 즉 프린트 이거는 그 다른 기호가 없고요. 모듈 그 메소드로만 지원되는데 sqrt 괄호 열고 x 하면은 결과값이 1, 1.4, 1.72가 되는데 당연히 그 x에 즉 x가 1, 2, 3, 4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당 엘리멘트들의 각각 그 제곱근 값이 엘리멘트 값으로 계산돼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한 거는 그 맨랩에서 꼭 맨랩하고 비교하는 거 아니고 보통 대부분의 그 배열들의 곱셈을 해주는 그 연산자인 이 별표 이것이 실제로는 행렬의 곱셈이 아니라 요소들끼리의 곱셈이라는 것이 그 특별한 사항이고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진짜 선형대 수학적인 곱셈, 행렬 곱셈을 원한다면 다른 방법을 써야 됩니다. 즉 벡터의 인너 프로덕트를 계산하고 그리고 벡터의 행렬을 곱하고 또는 행렬과 행렬 하고 싶으면은 도트라는 함수가 제공됩니다. 그래서 이 도트를 써가지고서 우리가 이 행렬과 벡터의 곱셈 연산을 수행해야 되는데 예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번에도 또 새로 그 어레이를 한번 그 배열을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해볼까요? x라는 배열 또 만들어 봅시다. np.array 이거 2x2로 한번 만들어 줄게요. 가로 열고 2x2로 1, 2, 3, 4 해주고요. 그리고 y equal 역시 2x2로 np 아까처럼 array 가로 열고 이제 4, 5 그리고 6, 1, 2, 3, 4 5, 6, 7, 8이 해야 되죠. 4, 5가 아니라 5, 6, 7, 8 자, 이렇게 행렬 만들어 줬고요. 벡터도 한번 만들어 줘 볼까요? 일단은 그 행렬의 크기와 모양을 보기 위해서 프린트 x와 프린트 y를 해볼까요? 이렇게 됐습니다. 2x2짜리예요. 1, 2, 3, 4, 5, 6, 7, 8. 이번에는 벡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벡터는 그러니까 2x2가 아니라 1x2짜리를 만들어 줄 건데요. v는 np.array 똑같은 그런 그 방식으로 하는데 9, 10이라는 값을 갖고 w라는 그런 변수에다가는 np.array 괄호 열고 11, 12 값을 넣어서 우리가 이것 또한 출력을 한번 해볼까요? print v, w 한번 출력을 해봅시다. 즉 9, 10과 11, 12 값이 들어있는 그 1차원 어레이 값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그
인너 프로덕트와 함께 벡터 곱하기 매트릭스 그리고 행렬 곱하기 행렬 이런 걸 하려면 dot라는 그 메소드 또는 함수를 써야 되는데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print v.dot 그러니까 벡터에는 dot라는 그 연산이 그 지원되는데 모듈 그 저희 메소드 형태죠. 이렇게 dot w 하면 그 v 벡터와 w 벡터를 dot 프로덕트 하라는 얘기입니다. dot 프로덕트 하면 어떻게 되죠? 이거 곱하기 요거 더하기 10 곱하기 12 그래서 값이 얼마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219가 나오고 아마 여러분들이 계산 따로 계산기로 해봐도 동일한 값이 나올 겁니다. 자, 또는 이런 방식 똑같은 값을 얻는데 print np에서 제공되는 dot를 직접 사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 대신 두 개의 벡터를 가르쳐줘야 돼요. v와 w를. 그러면 값이 똑같이 나오죠. 그죠?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그 행렬과 벡터를 곱셈하는 걸 한번 해봅시다. 즉 print x.dot v 하면은 x가 1, 2, 3, 4고요. v는 90이니까 x 1, 2, 3, 4와 90을 dot 프로덕트 취하는 건데 그 연산 결과가 얼마가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29, 67. 그 얘기는 뭐냐면 1 곱하기 9 그리고 2 곱하기 10이니까 29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고요. 1 곱하기 아니죠. 3, 4죠. 3 곱하기 9 3, 9, 27에다가 4 곱하기 10이니까 40이니까 60 딱 맞네요. 그죠? 그런 식으로. 그런데 이것 또한 이런 연산이 똑같이 허용됩니다. np.dot를 쓴 건데 x 곱하기 v다 해주면 그 결과값은 29, 67이 그대로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번에는 그 행렬과 행렬의 곱셈을 해볼까요? 문법이 똑같습니다. 그죠? dot 프로덕트는 즉 x.dot.y 행렬과 행렬의 곱셈이 되는 거죠.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np에서 제공되는 np.dot라는 그 메소드를 사용해서 x 곱하기 y를 수행해도 똑같은 결과가 주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서 배열에 대한 계산을 수행하는데 아주 유용한 많은 함수가 제공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sum입니다. 즉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또는 전체를 덧셈을 할 때 쓰는 그러한 메소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역시 x라는 그 변수에다가 np.array array를 다시 한번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한번 해봅시다. 1,2, 3,4에서 2x2짜리 3,4를 넣어주고요. 자, print x가 아니라 np에서 제공되는 sum이라는 그 메소드 또는 함수라고 볼 수 있죠. .sum을 쓸 건데 x 값을 한번 줘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 2, 3, 4가 다 더해진 그러니까 모든 엘리멘트를 더해준 거죠. 그래서 10이라는 값이 나오고요. 이런 방식으로 특정한 방향으로만도 더할 수 있습니다. np.sum 괄호 열고 x를 해줄 건데 axis equal 0 그러면은 0번 방향 첫 번째 방향이니까 그 행방향으로 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과 3, 2와 4를 더하라는 얘기죠. 자, 결과값을 볼까요? 그러니까 1과 3 더하면 4, 2와 4 더하면 6 마찬가지로 쉽게 예상할 수 있듯이 그 다른 방향 1번 방향으로 썸메이션 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axis equal 1으로 했을 때는 즉 3, 7이 나오네요. 1 더하기 2, 그게 3이고요. 3 더하기 4는 7이니까 그 값이 그대로 예상대로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넘파에서 제공되는 그 수학 함수 목록은 여기 링크를 한번 눌러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다양한 함수 우리가 수학 그 문제를 풀 때 사용하는 다양한 함수들이 제공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실 경우에. 자, 그리고 또 하나 배열을 사용해서 수학 함수를 계산하는 것 외에도 배열의 데이터를 변형하거나 조작해야 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럴 때 그 배열의 형태를 변화시켜야 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가장 흔하게 우리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치, 즉 트랜스포즈라는 그러한 그 방법이죠. 즉 행과 열을 바꿔주는 그런 겁니다. 이것은 아주 간단해요. 그 t라는 속성값을 사용하면 됩니다. 예제를 보면 이와 같이 되는 걸 알 수 있는데 역시 x를 한번
이번에는 x를 만들지 말고 x가 뭐였는지 한번 프린트해서 볼까요? 1, 2, 3, 4라는 값이 넣어있는 이 x예요. 자, 그것을 프린트 x 대문자 t입니다. 이렇게 해줘봅시다. 어떻게 돼요? 1, 3, 2, 4로 행과 열에 그 들어있는 값이 그 뒤바뀌어 있죠. 이건 것을 트랜스포즈라고 하고요. 만약에 이건 벡터고요. 행렬 죄송합니다. 이거는 행렬이고요. 벡터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벡터인 경우는 트랜스포즈 해줘봤자 똑같은 그 하나의 그 행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v라는 벡터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np.array 괄호 열고 그 벡터니까 1, 2, 3, 즉 길이가 3인 그냥 벡터로 만들어 준 거고요. 그것을 프린트 v와 프린트 v.t를 한번 해볼까요? 똑같습니다. 1, 2, 3, 1, 2, 3. 그러니까 그 1차원 벡터의 경우에는 트랜스포즈 해봤자 별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numpy에서 또 배열 조작을 위한 많은 함수가 또 제공됩니다. 그것도 여기 전체 목록에서 링크를 한번 찾아보시면 그 다양한 그 transpose like 뭐 number, changing array shape 등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